여러분은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많으신가요? 저는 나이가 들다 보니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은 많았지만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은 별로 없더군요. 심지어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먼저 연락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70대 신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신 씨는 어렸을 적 친구들과 교류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연락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최근에는 친구들과의 연락도 하지 않게 되었죠. 그러다 문득 예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던 진숙이가 생각나 연락을 했습니다. 진수가 요즘 뭐 하고 지내? 잘 지내고 있어? 신씨 웬일이야? 너무 오랜만이다. 나야 잘 지내고 있지? 연락한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말이야. 예전에는 연락 자주 했는데 그치? 그러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 연락도 못했네. 연락 좀 하고 살자 우리. 그렇게 신 씨는 오랜만에 진숙이와 오랜 통화를 했습니다. 옛날에 놀았던 추억, 최근에 있었던 일, 사소한 이야기거리를 나누며 즐겁게 전화를 했죠. 다음에 또 연락할게. 나중에 한번 보자. 그래 다음에 또 연락하자고. 조만간 날 잡아서 보자. 그렇게 진숙이와의 통화가 끝나고 신 씨는 연락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도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몇 달이 지나고 신 씨는 이번에도 진숙이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진수가 요즘 뭐 하고 지내? 연락이 없길래 전화 한번 해봤어.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는데 내가 바빠서 연락을 통 못했네. 진숙이는 바빠서 연락을 못했다고 했지만 신 씨는 진숙이가 바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신 씨와 진숙이 사이에는 영숙이라는 친구도 있었기 때문이죠. 신 씨는 예전부터 가끔 영숙이라는 친구와 연락을 하고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영숙이는 진숙이가 전화가 자주 와서 피곤하다는 말을 했었죠. 아니 글쎄, 진숙이는 매일 연락한다니까? 가끔 연락하면 좋을 텐데 말이야. 그래? 나한테는 연락 한번 없던데 말이야. 이상하네. 나한테는 맨날 심심하다면서 연락도 자주 하는데. 영숙이와의 통화로 신 씨는 진숙이가 바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바쁘다며 핑계를 대는 진숙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영숙이랑은 전화통화 자주 하지 않아? 나한테는 연락 한번 없더니. 나 영숙이랑 통화 자주 안 하는데? 바쁜데 어떻게 연락하고 지내겠어. 진숙이는 영숙이와 통화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신 씨는 진숙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았지만 말하고 싶지 않는 것 같아 더 이상 캐묻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 바쁘다니 고생이 많네. 나이 들어서 바쁘면 힘들 텐데. 고생하고 다음에 또 연락할게. 그래 너도 고생하고 다음엔 내가 꼭 연락할게. 그렇게 진숙이는 신 씨에게 연락을 한다고 하고 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신 씨는 조금 찝찝하긴 했지만 그러려니 하며 전화를 끊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영숙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영숙이는 신 씨에게 진숙이에 대해 이야기해 줬습니다. 신씨, 진숙이가 별말 없었지? 무슨 말? 전화도 한 번 없었는데? 그러고 보니 저번에 연락한다고 했는데 안 하더라고. 걔가 글쎄, 저번에 통화하는데 신씨 욕을 하지 뭐야. 신 씨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신 씨는 진숙이와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진숙이는 신 씨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죠. 심지어 진숙이는 예전에 신 씨에게 돈을 빌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뭐라고? 아니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무슨 내 욕을 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돈 조금 빌려준 거 가지고 유세 떨더니 지금 와서 친한 척 한다면서 막 뭐라고 그러던데? 그건 걔가 돈을 빌리고 하도 앉아서 한마디 했던 건데 그거 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래?
걔는 너가 엄청 뭐라고 했다고 하던데 100만 원 가지고 유세 떤다면서. 아니 무슨 그런 애가 다 있어? 신 씨는 큰 충격을 먹었고 진숙이와 두 번 다시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굳이 진숙이한테 연락해서 물어보지도 않았죠. 그래도 말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연락하고 지내면 안 되겠어. 뭐 어차피 연락도 안 오겠지만. 그래. 나도 진숙이랑 별로 연락하고 싶진 않아. 맨날 하소연만 하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나도 연락을 끊어낼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런 말을 잘 못해서. 너까지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나만 안 하면 되는 건데. 아무튼 얘기해줘서 고마워. 그래, 너무 마음 상하지 말고 다음에 또 연락할게. 신 씨는 큰 배신감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미리 알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러도 역시나 진숙이는 연락이 없었고 오랜만에 영숙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영수가 무슨 일이야? 오랜만이네. 잘 지내고 있어? 신씨 오랜만이야. 그냥 심심해서 전화했지 뭐. 그나저나 그 얘기 들었어? 영숙이는 진숙이 아들이 사업을 망한 것을 이야기했고 요즘 돈을 빌리고 다닌다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니 그 아들은 또 그랬대. 그 정도면 그냥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불쌍하긴 한데 내 욕했던 거 생각하면 쌤통이긴 하다. 나한테도 돈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나도 안 갚을까봐 빌려주진 못하겠더라고. 잘했어. 빌려주지 마. 나처럼 너도 욕먹을까봐 겁난다. 신 씨는 영숙이에게 신신당부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루가 지나서 진숙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신씨 잘 지내? 요즘 어떻게 살아? 신 씨는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살고 있지. 무슨 일이야? 진숙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미안하지만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당연히 빌려줄 거지? 혹시 얼마까지 가능해? 신 씨는 어이가 없어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맨날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전화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그리고 얼마까지 가능하냐니? 뭔 내가 당연히 돈을 빌려줄 줄 알았나 봐? 아니 친구끼리 돈도 좀 빌려줄 수도 있지 뭘 그래? 친구가 힘들다는데. 그리고 왜 성질이야? 친구라는 말에 신 씨는 크게 화를 냈죠. 친구, 너 말 잘했다. 너가 날 친구로 생각하긴 했어? 뒤에서 내 욕하고 다니는 거 모를 줄 알아? 진숙이는 당황해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뭐야 그건 또 어디서 들었어? 안 빌려줄 거면 그냥 안 된다고 하면 되지. 뭘 또 사람 무한하게 옛 이야기를 꺼내고 그래? 무한하긴 한가 봐. 어차피 너한테 빌려줄 돈도 없어. 너한테 돈 빌려줬다가 돈으로 유세 떤다고 또 이야기 들을 일 있니? 앞으로 연락하지 마. 그렇게 신 씨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혹시나 미안하다고 말하면 용서해 줄까 생각도 했던 신 씨였지만 진숙이는 전혀 그러지 않았죠. 단호하게 끊어낸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신 씨였습니다. 그렇게 신 씨는 진숙이와 인연을 끊게 되었고 진숙이는 아들의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고 월세살이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끝으로 더 이상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주변에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진숙이처럼 연락을 하면 잘 받지만 절대로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은 나에 대해 까먹었거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친하다고 생각하여 그 사람의 안부와 소식을 기다리는데 상대방은 나를 깊게 생각하지 않아서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가끔 나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라고 생각이 들며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만약 내가 소중한 사람이었다면 별일이 없더라도 안부를 묻기 위해 가끔 전화는 할 텐데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관계에서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번 내가 연락을 하고 나만 찾는 관계가 있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차라리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만나지 않고 인연을 거기까지만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없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도 상대방을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건 나 자신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가끔 먼저 연락이 오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은 꼭 소중히 대해주세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나를 떠올린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연락이 안 온다면 먼저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도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몇 번 해보고 만약 그 이후에도 먼저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이후에는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죠. 소중한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는 것도 모자라고 나 자신에게 쓰는 시간도 모자랍니다. 연락이 이어지지 않는 친구와 계속 연락을 이어가려고 애쓰기보다는 동네 이웃과 담소를 나누고 모임이나 종교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새로운 관계를 맺더라도 너무 많은 마음을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별것 아닌 감정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심을 베풀면 언젠가 돌아오기 마련이지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작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스트레스를 안 받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지혜를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작성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독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앞으로 올리는 영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친구가 되어 같이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 한 번으로 저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 인생의 소리꽃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